안녕하세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은 지금 상태에서 실력을 올린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보다도 마무리 점검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하고 이론을 같이 보는데요. 희망사항은 70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공법에서 70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양이 안 탈지 모르지만 원래 공법 70은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그 정도만 맞추자 생각하시고요. 자, 문제 보면서 이론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에 규정된 영어 설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영어는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 나오면서 섞여서 나옵니다. 자, 1번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광역시군은 제외하고 관할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쭉 가게 되면 뭐가 잘못됐어요? 광역시군은 제외한데 이거 맞는 거고, 그리고 장기도 맞고 종합은 맞는데 마지막 틀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아니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1번은 틀렸네요. 2번 도시계획 시설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을 그러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 2번도 틀렸고요. 3번 용도 지구를 하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의 정전을 도모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거 많이 봤는데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의 정진 중복되지 않게 관리계획 결정 이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4번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즉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시설을 말하며 둘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뒷말이 틀렸죠?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5번 도시관리계획이라면 읽을 가치가 없이 맞습니다. 얘는 함정이 없어요.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또 영어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관 그래야죠. 광역계획관. 2번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 그 전부에 대해서 토지이용 합리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함정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고 3번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4번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란 개발밀도 관리계획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량이 지가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나 거의 필요한 용지 확보해서 지정 고시하는 규모한다. 뒷말은 함정이 없어요. 단지 개발밀도 관리계획 외 그럼 더 이상 함정 나올 만한 지문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5번 용도구역이란 구역입니다. 구역, 지역, 지구, 구역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게 있어야 돼요. 토지의 이용, 건축,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되겠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며 도시기본계획 결정 완전 엉터리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러면 그것은 지구고 기본계획 결정이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그래서 1-1 답은 4번이고요. 1-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관계 다 틀린 것. 1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하나하나 도시, 관할계획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1번은 옳은표입니다. 도시계획이 하나의 도시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도시계획이 기준입니다. 기준. 맞는 말이고. 2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며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 상위계획이 우선.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는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되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상위계획은 광역이 우선합니다. 5번 시장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 수도, 하수,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맞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5번이 틀린 표현이고 3번 건너뛰어 내볼까요? 3번 국가계획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미리 지자체장 의견을 듣고 충분히 해본다. 3번 질문은 좀 낯설죠? 평소에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뭐는 열심히 했냐 그러면 순서가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 국가계획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광역도시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분돼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구분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은 첫 번째 여기 나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한다. 이게 첫 번째 지문이요. 두 번째 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도시계획이 기준입니다. 기준. 도시계획이 기준이 되는 계획이고 세 번째 이하고 이하 비교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이게 분필이 새로 바뀌었네 보니까 바뀌었는데 완전 안종으로 바뀌었는데요. 다 부러지는데. 자, 광역이 있는 데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돼요.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예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하되 서로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그리고 절대 안 나온다 했어요. 얘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에 부적하면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하다. 이게 나오고 끝으로 얘기합니다. 이 기본계획이 하나의 도시의 주택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이해가 뭐라고요?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종합계획이고 이렇게 종합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의 도시에서 누가 교통에 대한 그러면 한 가지니까 무슨 계획이요?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교통에 대한 계획을 만들 때는 여기 교통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맞추는 얘기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춰야지. 관리계획에 맞춥니다. 관리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엉터리가 됐어요. 5번이 틀린 표현이고 3번 같은 지문 나오면 실제 시험장 가면 안 배운 지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안 배운 지문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안 배운 지문이 앞이나 중간쯤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속을 어쩐다고 나는 답만 찾는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지문이 중요하면 몇 번 설명했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국장, 시도, 시장의수 다 써야 돼. 국장, 시도, 시장의수가 수립해야 된다.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사시 문제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는 나와요.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아예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을 할 때는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공청회 제시 의견이 타당을 인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입니다. 관리계획은 공람이고 공청회는 생략이 안 됨. 관리계획 공람은 생략이 됨. 타당한 의견을 반영합니까?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아니 반영 안 할 거면 의견을 왜 듣습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뒷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3번을 딱 보면서 광역과 기본이 뭐라고요? 공청회. 공청회니까 누가 있다? 전문가가 있다.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4번입니다. 시도의사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을 할 때는 미리 관계 시군의와 시장의수 의견 든다. 자꾸 얘기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지방의회는 자기 지방이고 관리계획에서 지방의회는 자기 지방이 아니고 뭐 하냐. 지방의 의견 정치가 뭐 있냐? 관리계획 이걸 물어보고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에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은 자기 지방 찾아가면 되고, 그러니까 시도가 수립 변경하려면 시, 도, 의회 의견 듣고,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하면 당연히 시, 군, 의회 의견 듣고, 그것만 좀 맺히면 잘 시키면 돼요. 근데 4번 같으면 시도가 한다고 했으니까 시, 군, 의회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다 이 얘기죠. 5번 국장은 광역도를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할 때는 중도의 심의 거치 후에 중행장과 협의. 매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순서입니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심의하고 협의한다 순서 물으면 우리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어디 가든 순서는 언제나 심의가 나중이다. 변하면 안 됩니다. 자,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1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1번 광역격계인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하죠. 광역격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틀렸네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시도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2번 광역격권 둘 이상의 시도 관할계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국장이 수립한다. 이러면 안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3번 시장으로서는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종, 환경, 교통, 주택 등등등 대량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계 수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읽어보고 3번 쓰길 거 뭡니까 이거? 기초조사죠. 끝만 기초조사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리고 끝내야 돼. 4번 광역도시는 장기계획이고 법정계획이고 수립기간은 명문규정이 없으면 5년마다 타당 검토를 해야 된다. 장기계획 맞습니까? 맞아요.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은 이제 장기계획은 맞아요. 두 번째 법정계획도 맞아요. 법에 정해진 계획이니까. 세 번째 수립기간에 규정이 없다. 그것도 맞아요. 5년마다 재검토는 안 해요. 5년마다 재검토한 거 5개 암기해야 돼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5년 재검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재검토하냐 안 물어보고 유일하게 물어보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없습니다. 그만 잡으면 되고. 5번 도의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승인받아야 된다. 지금은 이런 거 잡아내야 돼요.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받고 시도가 수립하면 국장 승인받는데 도지사 단독 수립은 승인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먼저 이제 광역도시계획 정의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출제 가능성은 많이 낮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으니까 정리해봐야 돼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객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먼저 광역객관이 나야 돼요. 광역 그러면 반사적으로 둘 이상 나오죠. 둘 이상 되는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국장하고 도의사 지정하는데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를 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립 승인 절차에서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하이한다. 생략 없음. 봐봐요. 광역과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생략 없음, 관리계획은 생략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사 측량 하이한다고 생략 없음. 간단히 딱 끝내야 되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남. 또 특이하게도 광역 기본계획 공청회 생략이 안 되는데 관리계획 공남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물어봐요. 생략이 되냐 안 되냐. 광역은 공청회니까 누가 들어가 있다?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생략이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의견 청취인데 시도 가면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그러면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며칠 의견 제시? 당연히 30일이고. 그리고 시장군수 가면 시군의회 똑같이 30일입니다. 자기 지방만 찾아가면 돼요.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수립자에 관한 사인데 수립자는 방법 없어요. 암기 좀 해야지.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공동합니다.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고 원칙이요. 또 도지사가 단독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하고 공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한다. 공동 수립하다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한테 조정했죠. 도지사가 조정해주면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지사 단독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쩔 때 단독하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간단하게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합니다. 시장군수가 도지사 단독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합니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지사 단독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도지사는 시장군수하고 공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말면 충분해요.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가 공동해야 된다.
공동하다 내용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은 국장에게 조정 신청. 국장이 조정해주면 결과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국장 단독 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국장은 시도하고 공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말하면 충분해요. 협의하고 심의하고 순서죠. 심의가 나중이다. 협의는 누구하고 언제나 관계부처. 며칠? 30일. 그리고 심의. 포함하나 도시계획위원회지. 국장이 하면 중도위. 도의사가 하면 지방도시계획. 그리고 승인하는데 승인은 직근 상급이니까 시장으로서 수립했으면 도의사가 승인. 시도가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인데 그 다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면 승인 없다. 그게 함정이죠. 시장 군수가 시험 문제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국장 승인 받는다. 헷갈려 틀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헷갈린다가 아니고 실력이 안 되는 게 실력이 기본 상식이요. 승인은 직근 상급이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고 시도는 국장인데 문제는 도지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는 승인이 없다. 그거는 암기하지 이해하면은 100% 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암기. 항상 확정했으면 항상 협의했던 부처장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협의했던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주고 국장은 누구한테 주고 시도한테 주고 도의사는 시장군수한테 주면 마지막으로 시도 시장 군수가 시도 시장 군수가 공부에 공부하고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광역과 기본계 열람계는 30일 이상, 관리계획은 없음. 비교되니까 나오니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100% 국장이 정합니다. 4번 기타 해가지고 광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껏 해봤자 광역 기본계 관리계니까 광역 기본계 구속력 없음. 관리계 구속력 있음. 따라서 광역과 기본계 구속력 없으니까 행정쟁수의 대상이 안 될 것이고 관리계획은 될 것이고 20년 단위 수립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실현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 광역 문제 나오면 충분히 다 맞죠. 나오면 다 맞죠. 나오면. 3번 기본계획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다. 순간순간 대응이 필수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냐? 반드시 합니까? 그건 아니죠.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자들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시군은 하여한다? 맞죠? 근데 필수 반드시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고. X. 2번 광역도시계 수립돼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내용과 다르면 각각 말이 안 되죠. 광역이 우선한다. 3번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의회 의견 드려야 되며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의회 의견 됐습니다. 변경. 작년에는 변경이 2개 나왔어요. 2개.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할 때 시의회 의견 드렸으면 변경할 때도 시의회 의견 다시 듣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단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는 경미한 변경이 안 나와요. 광역과 기본계획 경미라는 게 없어요. 4번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행장, 국장 포함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 확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기본계획을 시장으로서 수립하면 누구 승인이요? 도지사. 특별시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수립하면 누구 승인이요? 없어요. 직접 확정. 4번 중요하고 5번.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기초조서와 주민의 의견 정치 생략이 안 됩니다. 관리계획은 생략이 되지만 기본계획 생략이 안 돼요. 은근 잘 나와요. 생략되냐 안 되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문제 4번입니다. 국회법령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3년마다 재검토 말도 안 돼. 재검토는 5년. 저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 나머지 재검토는 5년.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는 시군은 원칙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냐한다. 땡이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시군도 원칙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3번 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여건변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방향만 좀 방향.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관리계획. 이렇게 있으면 했으면 희망상.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합니다. 3번은 맞아요. 4번 기본계획에는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간평사 시험에 기본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 한 문제 나왔는지 정답이 뭐라고요? 기본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 답은 항상 뭐다?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러고 나면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계획 내용인가 아닌가를 보라고. 관리계획 내용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기본계획 내용 맞다 이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의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기본계획의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 되고 5번 승인받은 기본계획 권고는 지자체 공부에 기재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서류 열람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광역 기본계획 30일 이상. 관리계획 없음. 자 2번 기본계획 정리입니다. 1번 의입니다. 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봐봐요.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거기서 말하는 도시는 전부 다 뭐라고? 하나의 도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해가지고 항상 군은 가르치고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가 도시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가 아니에요. 자, 그거는 어디가나 다 똑같아 해석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무시해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장기고 종합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두 번째 수립 절차 기초조사가 기초조사가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제일 먼저 광역에서 기초조사를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합니다. 광역도 수립할 때 뭐 교통, 인구 막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가 언제 뭐 하냐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수립자가 언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뭐 할까요? 그러면 조사 항목에 법에 있겠죠. 법에 있는 건데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다. 광역 만들 때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기본계획 기초조사 뭐라 그래요? 광역 절차를 그대로 뜬다, 준용한다.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뜬다, 하여야 한다. 얘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뭐가 추가돼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추가된다? 여기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뭐가요? 재취약금도 두 가지가 추가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추가되면서 뭐가 나오는가? 이 둘은 생략이 돼야 하는데요. 둘은 생략할 수 없다는데 추가 항목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도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지고 이거 그대로 쩐다. 있는 걸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사 측량 하여한다. 그런 상태에서 자, 세 가지가 추가되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얘 뭐가 나오고 환경검토, 적성평가, 재취약선서 세 가지가 추가되는데 얘들은 이거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생략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머릿속에 웬만큼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 중요하니까 조사 측량 하여한다. 생략은 기초조사 생략은 안 되는데 그 토지 적성평가고 재취약 이 두 가지 추가되는 거 얘는 생략돼.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면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전문가네.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타당에 반영하고 공청회 생략 안 되고 지방에는 자기 지방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이 군수 가면 군의회,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의견 제시는 30일. 자기 지방 이것만 찾으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립자 주로 답이 수립자에서 답이 잘 나와요. 광역이 20%면 기본계획은 출제 가능성이 80%예요. 80%. 그러니까 주로 기본계획 나오는데 수립자가 답이 잘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시, 장군수는 관할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절대 누구 들어오지 마라. 국장은 들어오지 마라. 국장.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 도시에 대한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은 하나의 도시에다 자기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에 수립한 게 원칙인데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필요하면 전부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인접지자체장과 협의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 있다 그것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5번 6번 순서죠. 뭐 협의하고 심의한다. 심의가 나중이다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승인 7번에서 또 답이 잘 나와요. 7번에서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수립했으면 직접 확정하지 국장 승인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하고 공고 열람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시 시장군수가 공보에도 공고하고 30 이상 열람하고 그리고 이제 재검토하는데 5년마다 재검토. 그러니까 기본계획 재검토 있다. 그러면 5년.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계획도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3번, 5번이 관리계획입니다. 국회법령상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관리계획 위반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하이하나 일정한 경우는 국장, 도의사, 주민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이 질문이 잘 나왔는데 처음부터 주민 그러면 탈로 내가 쭉 가다가 주민도 할 수 있다. 살짝 끼워놨는데 주민은 절대 안 돼. 2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며 이에 위반은 도시관리 효력이 없다. 둘자를 줄이면 무효 이 얘기죠. 틀렸죠.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래야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유효가. 그래서 틀린 표현 됐고요. 3번 주민은 도시자연공원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을 쓴 적에 도시관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은 완전 천지차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은 완전 봐봐요. 이 땅 면적이 몇 평이냐? 100평이다. 여기 몇 평이냐? 100평이다. 둘 다 100평이에요. 100평 되는데 이만큼 해서 여기에 뭐가 걸쳤다? 공원에 걸쳤다. 이만큼 해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걸쳐 있다. 얼마 걸쳐 있는가? 30평 걸쳤다. 얼마 걸쳤다? 30평 걸쳤다. 이랬을 때 공원에 일부 들어가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들어가 있고 자, 이 땅을 갖다 중개, 이 땅 중개, 이 땅 중개할 때 자, 이 땅 면적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중개할까요? 땅 면적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0이지. 이 땅 중개입니다. 이 땅 중개할 때 땅 면적 얼마야? 그러면 100평입니다. 100평. 근데 산 사람이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농사 지을 거예요. 땅 면적 얼마예요? 100평. 농사 짓는 논 면적 몇 평? 100평. 근데 사가지고 뭐 할까요? 집 지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건축하죠? 건축하면 그때 뭐가 돼요? 대지가 되죠. 대지. 대지 면적 얼마요? 이름은 달라. 이름은. 대지 면적 얼마요? 70이랍니다. 70. 얘는 대지 면적 지어야 되니까. 자, 이 땅 사서 뭐 할 거예요? 농사 지을 거예요. 그냥 100평 끝나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몇 평이요? 100평이라고 나온다고. 얘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그대로 포함되는 거요. 얘는 뭐예요? 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대지 면적은 전부 다 제외. 대지 면적. 우리가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에서 할 때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면 제외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나중에 중개할 때 설명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공원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자원 공원구역 이거는 시설이 아니고 용도구역이니까 제한할 수가 없어요. 글자 비슷하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은 도시자원 공원구역 만들자 용도구역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3번 위반 제한받은 위반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75일에 반년 여부 통보. 75일도 좀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입니다.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 그러면 30일 연장되니까 그러면 75일이 맞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5일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5일 그러면 75일이 왜 나오냐? X 이러면 안 된다고. 맞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5일이 맞습니다.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45일이죠.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임대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초조사, 환경검토, 적성평가, 재취합사, 생략상 몇 개 있다고요? 많다죠. 하나 투터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눈치를 푼지 실력을 푼다? 실력 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5번은 눈치를 풀어야 돼요. 생략상이 많다고 그중 하나니까 있다라고 미래야. 6번입니다.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이다 틀린 거. 1번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용도지계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 해당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된다. 이것도 설명 좀 많이 했는데요. 지방의 의견 정치가 자 광역과 기본이 뭐라고? 얘들은 그냥 자기 지방. 근데 관리계획은 자기 지방이 아니고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어요? 1번이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2번이 뭐요? 구역. 3번이 뭐요? 시설. 4번이 개발정비. 5번 지구단위. 6번 입지규제 이런 거 나가는데 자, 법에서 지금 지방의 의견 정치상을 뭐로 잡았어요? 이러고 잡았죠.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러면서 이 시설에 무슨 시설이 있고? 광역시설이 있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안에 있는 거냐? 기반시설 안에.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은 다른 거고 광역시설 설치 정비 계량도 하는데 기반시설이 광역이 아닌 일반적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인데 이 기반시설 종류 몇 가지 있냐? 기반 종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백 개가 됐는데 법 만든 사람이 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의견을 든다 이거. 이 기반시설 위반할 때는 뭐 한다? 의견 듣고 이거 위반할 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뭐 법 만든 사람이 자 이거 할 때는 의견 듣고 이거 할 때는 안 듣는다 이러고 안 만들어요. 법 만들 때 뭐라고? 자 여기에 관한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한 기반시설 위반할 때 의견 듣는다 이러고 만들어놨어요. 안 듣는 거 써놨어 안 써놨어요? 안 써놨다고 쓸 필요가 없은 게 이거서 안 써놨다고 안 써놨는데 시험 문제 만들 때는 안 써놓은 것 가지고 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 있는 거 써가지고 의견을 듣냐 안 듣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지문 하나 나면 어쩐다고? 무조건 의견 정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지방에 의견 쳐야 된다. 대학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러고 말하면 딱 맞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든 문제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지문이 6번에 1번이죠.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지방에 의견 드려야 된다. 좀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 요령 아는 사람들은 생각도 않고 넘어가는 데는 100% 있는 거고. 이름 어쩔까요? 생각해봐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저하고 좀 사인이 좀 만나봅시다. 도시관리계획이 6가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O 그럴 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X 그럴 거고 거기서 좀 더 한 템포 더 나간 사람은 뭐라고 답해요? 그런 식으로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안 나온다. 시중에 모의고사는 그러고 나올 망정 실제 시험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있다고 미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봐도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에서 직접 시장으로서 신청해서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원칙 아닙니까? 시도에서는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받아 결정한다. 단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원칙적인 적이니까 맞는 말이고. 3번 도시관리 결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 장 국장이 하면 당연히 중앙 쓰겠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서 결정하나 거기까지 맞았죠? 협의하고 심의가 결정하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세부 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협의 심의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3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협의 심의 결정한데 협의 심의 생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국방상 기밀. 경미한산 변경. 그럼 우리는 일단 이러거나 모르면 너는 경미로 간다라고 밀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근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간준하지 말고 추정만 해. 추정만. 너 분명히 생략상이니까 추정해놓고 넘어가요. 4번 시장으로서는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 시군애들은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가 된다. 이건 암기해야죠. 이거 암기해야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맞고요.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다음 날 효력 발생. 5번 지문은 분명히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왜 중요냐 이게 원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 5일 후 그러는데 5일 후가 아니고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밑에 3번 도시관리계 정리. 도시관리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도시관리계 첫 번째. 내용 6가지는 암기돼 있다고 믿어야 되고요. 암기돼 있어야 되고.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서 첫 번째. 입안자인데, 주민의 입안제한, 이거 출제가 아주 잘 돼. 주민의 입안제한.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 제한을 쓰는데, 제한을 쓰는 건 주, 기, 지가 있으니까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항상 뭔가 제한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서류,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하는데 좌우지간 첨부 서류 나오면 우리는 의심한다 안 한다? 의심 안 한다. 첨부 서류는 99.9%는 맞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민이 입안 제한하면 제한받았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에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75일까지 된다 그러고. 그리고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 도정법 안전진단 요청, 거기서 비용 부담 항상 그자와 협의해서 전부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해야 된다.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따라가야 돼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광해가 없는 것 세 가지 추가,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재취하수 분석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생략사항이 많은데 단독 문제 나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몰라요. 다음 중 기초조사 생략사항이다 아닌가 이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지문 하나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있다라고 밀고 가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당연히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 관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 여기서는 어디 지방 안 물어보고 1번 용도 지역지구구역, 광역시설 설치 연계나 기반시설 설치 연계인데, 이 기반시설에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무조건 있다. 광역시설도 있다는데 기반시설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문제 내면은 있는 걸 써놓고 묻지 없는 걸 써놓고 안 묻는다. 공원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 정치 해야 된다. 무조건 한다고 미래야 돼요. 있는 거에서 써놓고 묻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안자는 암기 좀 해야죠.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호수가 입안하여야 한다죠. 둘 이상의 도시 결치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둘 이상 도시 결치면 둘이 모여가지고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공동 입안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두 번째, 국장, 회장, 도의사는 할 수 있다. 뭐 할 때 따지 말고 국장, 도시관리 입안 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기금 회장이 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 대신 주민은 절대 안 된다. 그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있으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 결정합니다. 협의, 심의 순서는 알고, 그 이제 포인트는 협의, 심의에서 일단 심의에서 공동 심의가 하나 있다. 그거 먼저 암기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공동 심의한다. 그거 먼저 암기하고, 두 번째 협의, 심의 생략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다. 탁툭 던져서 이거 변경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시장소 신청받아서 결정합니다. 단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시장호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개혁 지원변과 지구단위 개혁은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한다. 암기해야 되고, 네 번째,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의 결정. 개발지역구역 국장, 시가 조정구역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도지사, 국가에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들이 해야 되고, 입지규제는 국장이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모르면 기본 두 문제는 틀리니까 그것은 반드시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마지막에 그 서류를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우수한테 송부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우수는 가지고 있다가 받았으면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열람 보여주는데 열람기일은 없다 그랬죠. 도시관리계 구속적 계획이니까 주민들 알고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전다 처벌한다. 그러니까 알고 따라야 된다. 언제까지 보고 안 해야 되냐? 기간이 없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봐야 되니까 평생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고. 3번 결정효과인데 1번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 한 달 효력 발생.
기득권보호입니다. 기득권보호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총 4군데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2개 나오는 거요.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또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말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도시개발법 도정법 가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 건물 쭉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계 진행되면 며칠 내 신고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만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검토는 무조건 5년 그러고 7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 지정 목적 연결이다. 옳은 것은 1번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 보호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구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 곤란 용도지역 지정 목적 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포인트가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 곤란 뭐로 갑니까? 보전 관리 2번 농업이뭐 어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 곤란 포인트가 그거예요.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생산 관리입니다. 3번 단독 양호 그러면 뭡니까? 일종 전주 4번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한다. 그러면 일반 상업입니다. 일반 상업 5번 환경 제외하자는 공업배치 그 뭐가 돼요? 일반 환경 제외 공업배치는 일반고 중공업은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그래야 중공업이고 옳은 것은 4번이고 밑에 보면 용도지의 명칭 지정 목적 그것은 반드시 그건 숙지해야 되고 21 명칭 이 명칭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칭이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 이렇게 법률사입니다. 법률사 혹시 질문 하나 툭 튀어나오면 법률상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리했다. 맞다 그러는 거요. 법령상은 21개인데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 법령이 나올 리가 없으면 법률 나올게요. 법률 4개 용도 도간 농자 9개 지역 주상 공록 개생복 농자 해가지고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 부분 믿고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다. 옳은 것은 1번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매립 목적이 매립격 이웃 용도인가 동일한 때 도시관리 기반 결정 절차 매립 준공격은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죠. 지정 찍고 고시된 것을 본다.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해야 한다. 2번 항만법에는 항만구에서 도시적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적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간만에 맞게 나왔죠? 항만구역이 도시 연접하면 도시적 결정고시 봅니다. 3번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하면 도시적 결정고시 안 되죠. 국가, 일반, 도시 첨단 그 말이 있어야죠. 4번 관리정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적 지정고시 하면 이 법에 의한 뭐가 돼야 돼요? 농림적, 자연한 게 아니고 농림적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고. 5번 관리정안의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고시 내용에 관계없이 농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 내용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2번이고 5번 용도지의 지정 절차 그냥 속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원칙은 안 중요.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지정합니다. 얘는 안 중요. 특례가 중요. 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 그럼 첫 번째 매립 목적 이웃 용도 즉 같다. 매립 준공 인가에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 목적 이웃 용도 즉 다르다. 둘 이상 용도하고 걸쳐 있다. 접하고 있다. 그때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적 결정 고시를 본다. 6개 쫙 깨야 돼요. 첫 번째가 항만구역 도시 연적 두 번째 어항구역 도시 연적, 세 번째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뭐가 나오면 안 되고 산업단지 나오면 안 되고 농업단지 나오면 안 되고 네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 사업계 예정구역인데 아직 함정 안 썼지만 T가 전원개발 사업계 예정구역인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지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6개 짝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를 보고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고시 내용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주 출제 잘 됩니다. 9번 국회법령상 건폐율 최대 한도가 대행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처리가 정하지 않았다. 일종 전조 50, 3종 일반 주거 50, 보전 녹지 보전 관리 20, 준주거 준공업 70, 계획관리 농림 계획관리 40, 농림 20, 근상 일반 공업 70.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건폐율이 뭡니까? 건데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건축법, 이 건폐율의 개념이 건축법에 없으니까 건축법 가서 나오고, 이 법에서는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주거적 56657, 상업적 9887, 공업적 777, 녹지 222, 관리 422, 농림 자연환경 22. 기준만 묻습니다. 기준만. 그것만 암기하면 되고, 용적률 똑같습니다. 10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대링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철회는 묻지 말합니다. 일종 전주 용적률은 100, 자연환경은 80. 틀렸네요. 자연녹지가 생산녹지가 100, 보존관리 생산관리 80, 농림자연환경 80, 삼종 일반주거 300, 전용공업 300. 암기해야지 문제가 나오면 자, 주거지구 용적률, 자, 1번, 2번, 3번, 4번 쫙 해가지고, 1종 하면 얼마입니까? 50에서 100. 2종 전용주거 100에서 150. 1종 일반주거 100에서 200이요. 2종 일반주거 150에서 250. 3종 일반주거 200에서 300.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 암기했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암기 안 해서 앞에를 너무 안 봐가지고, 와, 50 왜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문제, 이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평소에 우리는 앞에가 함정을 안 쓰니까 앞에 암기를 안 했을 뿐이지,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나오면 평소에 여기 암기 안 하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T만 가지고. 함정은 절대 앞에 안 씁니다. T만 가지고 쓰니까 T만 암기하고, 문제는 T로 풉니다. 그래서 주거적 그러면 용적률 주거적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 300, 300, 400, 녹지 80, 100, 100, 82 보존 녹지다. 관리 100, 80, 80, 100이 계획관리고, 농림 자연환경 80, 80. 그렇게 암기 딱 하고, 하나만 더, 그 건폐율과 용적률,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된 어디는 계획관리는 125% 완화한다. 거기까지 딱 하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맞죠? 11번입니다. 국계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건폐율. 얘도 너무 잘 나와요. 우리가 도간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건축장, 건폐율장, 용적률장 어디 갑니까? 자연환경 보전장. 도시가 미세분되면 보전, 녹지, 관리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의 건폐율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적. 2번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전 이름 만들고 일부 도로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법 일부 뭡니까?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3번 도시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일부 규정 적용 안 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4번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농지증 받지 않는다. 주상공은 안 받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요. 틀렸어요. 5번 관리지역이 미세분 지정되면 보존관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관리가 미세분되면 어디 따라요? 보존관리.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 가서 3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황당해요. 깝깝해요.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일부 그 어떻게 아니요? 그걸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3번 같은 지문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시가 조정구에 관해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시가 조정구 허가받으면 의제받는 거 딱 하나 있다. 뭐 있어요? 산에 가서 뭐예요? 1번 나무 벤다, 2번 나무 타고 논다. 뭐예요? 나무배지. 그래서 임목벌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시가 얘가 항상 산이 나오면 농지가 나가는 거예요. 농지가 나가면 산림이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 조정에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산이거든요. 산. 임목벌제 허가신고, 산지조정 허가신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농지가 나가요. 농지조정 허가신고 인정해요? 안 해줘요. 그 대신 이제 도시지역에서 농지법 일부 규정 적용 안 한다 있죠. 그 대신 그러니까 농지법 일부 그 말 때문에 이제 반대로 산지관리법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배제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도로법 일부 접독이요. 농지법 일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 두 가지만 적용 안 해요. 다른 법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해결을 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기타 행위자는 1번 용도지역이 미지정됐다. 용도지역이 도, 간, 농, 자 이게 지정이니까 미지정됐으면 용도지역이 미지정 뭐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건축제한, 건설제한, 용도제한은 자연환경 보존적. 도시가 미세분, 보존, 녹지, 관리 미세분, 보존, 관리. 속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보너스 생각하고 나오면 맞춰야 돼. 도시지역 폐지되는 것은 도로법 일부지 전부 그러면 도로법 일부 접독이요. 농지법 일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안 받습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습니다. 12번입니다. 용도, 지구, 지정, 목적, 용도, 지구, 지정, 목적 옳은 것은 1번 수변경관은 수변경관 읽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변경관 이름만 나와야 돼요. 근데 주거지역에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시가지 경관. 2번 최고 고도지구는 토지용을 고도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법에 최고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고 한도 규정인데 최저 나와서 틀렸고. 3번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자 문화재 출발했어요. 쭉 가면 뭐가 기다려야 돼요? 미관유지. 미관이 아니고 뭐가 기다립니까? 보호보조이면 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다. 4번 자연취락입니다. 자연취락.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구의 취락정비. 얘는 맞네요. 특정개발 그러면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면 주거개발진흥지구고 특정이니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역 외의 또 다른 목적으로 그래야 특정개발이 됩니다. 13번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 옳은 거 1번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 미달 좌우지간 고도지구만 나면 어쩌라고 의심하면서 봐라. 의심하면서 편안하게 보면 안 돼. 딱 째려봐야 돼. 어딘가 틀렸을 것이다. 뭐가 틀렸어요? 도리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2번 경관지구안에서는 경관지구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면 이상한 사람이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뭐로 가야 돼요? 조례. 근데 조례까지 조례.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보존지구가 아닌 것은 조례가 정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생각이 안 났으니까 조례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2번은 맞는 말이에요. 3번 집단취락지구 생각나야 돼. 무슨 법입니까? 개특법. 4번 항만시설 보지구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방제지구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공항시설 보지구는 항공법이고 방화지구는 건축법이지만 여기 나오시 항만하고 방제는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인데 용도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믿고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세 번이나 쓴 것은 경미, 보시개, 거치인데 경 그러면 자수시, 미, 중력일, 보, 역중세, 시, 합공항거, 개, 주, 산, 관, 복, 특. 고 그러면 고, 저, 치 그러면 자, 집 그러고 방제가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어떻게 세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시도 대도시 조례에서 또 세분한다. 경미는 대등이 되는데 또 세분하니까 추가 세분하고 특정은 대등에서 세분이 안 되는데 세분하니까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시도 대도시 조례를 세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경미특 암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안의 건축제인데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입니다.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 방화지구는 건축법. 네 글자로
방화지구는 건축법. 네 글자로 축하공연, 축하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자로 축하공연 기억해놓고, 고도지구는 거도리, 도시관리계획인데,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최고한도 뭐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최저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최저한도 미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최저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공항시설보지구는 항공법이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개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직접 합니다. 지탁취락지구는 개특법이고, 개발그럼 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입니다. 개발재능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나머지 나오면 나머지는 조례인데, 여기서 또 구분해야 돼요.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보존지구가 아닌 것들은 조례가 정하는 것을 할 수 없다. 14번입니다. 14번 용도구역. 14번부터는 잠시 쉽시다.